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 바로 서클 인터넷 그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로 돈을 보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은행 송금을 하면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이 며칠씩 걸리기도 하지만 버튼을 하나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듯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돈을 바로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편리하겠지요?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회사가 오늘 소개할 서클입니다. 서클은 어떤 회사일까요? 서클 인터넷 그룹은 2013년 설립된 핀테크 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 매사추세츠스 보스턴에 있고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USDC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뭘까요? 쉽게 말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디지털 돈입니다. 예를 들어 1USDC는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가격이 하루에도 10%, 20%씩 오르락내리락 하죠. 하지만 USDC는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디지털 자산이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화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게 사장님이라면 하루 10달러였다가 다음날은 6달러가 되는 화폐를 받고 싶을까요? 아마 싫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중심에 서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CEO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이끄는 사람은 제레미 알레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인터넷 혁신가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는 서클을 세우기 전에도 여러 IT 회사를 창업했었고 특히 브라이트코브라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어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인터넷을 통해 산업을 바꾸는 것에 관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왜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디지털 돈을 만들게 된 걸까?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철학에 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공유를 혁신한다. 이제는 인터넷이 돈의 이동도 혁신할 차례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서클은 단순한 핀테크 회사가 아니라 인터넷 경제의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짓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클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전 세계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은행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10억 명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들도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서클의 시스템이 보급된다면 그들은 은행 없이도 스마트폰으로만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필리핀의 한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한 뒤 고아행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은 은행이나 송금업체를 통해서 5%, 많게는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하고 돈이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클을 이용하면 수수료는 훨씬 싸지고 시간은 거의 실시간이 됩니다. 정말 혁신적인 변화이지요. 그렇다면 서클은 단순히 USDC만 만드는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서클은 금융 인프라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USDC는 출발점일 뿐이고 그 위에 결제 서비스, 자산 보관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금융틀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클은 디지털 시대의 은행 역할을 점점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서클은 기존 은행들과 경쟁 관계일까요? 아니면 협력 관계일까요? 재미있게도 서클은 은행과 대립하기보다는 협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SDC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은행 계좌에 실제 달러를 예치해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서클은 은행의 고객이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드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서클은 은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USDC 예치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입니다. 서클은 USDC를 발행할 때 반드시 그와 똑같은 달러를 은행 계좌에 보관해 둡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100달러를 넣고 100USDC를 발행하면 그 100달러는 서클이 신탁 계좌에 안전하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돈이 그냥 잠들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서클은 이 돈을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 둡니다. 그럼 이자 수익이 발생하겠죠?
즉 USDC 발행량이 많아질수록 서클이 관리하는 달러 예치금도 커지고 이로 인한 이자 수익도 늘어납니다. 사실상 서클의 가장 중요한 돈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서클은 단순히 USDC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용해 송금하거나 결제를 처리할 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고객이 서클의 결제 솔루션을 사용하면 카드처럼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다만 전통 은행이나 카드사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이지요. 셋째는 API 사용료입니다. 서클은 개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API, 즉 소프트웨어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API를 이용하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핀테크 서비스가 쉽게 USDC 결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객이 USDC로 결제할 수 있다면 글로벌 시장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겠지요. 이런 경우 서클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서클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예치금이자, 결제 수수료, API 사용료 이 세 가지 축으로 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서클은 혼자 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경쟁자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경쟁자는 바로 테더입니다. 테더는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USDT이고 시장 점유율은 서클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클이 강점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투명성입니다. 테더는 예치금이 안정성 문제로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면 서클은 매달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리 예치금은 안전하다라는 신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투자자와 금융기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경쟁자는 기존 은행과 핀테크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팔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은행들도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연구 중이고요. 따라서 서클은 단순히 코인 회사와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산업 전체와도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서클은 위협받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 부분이 진입장벽의 핵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코인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규제 장벽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디지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에 매우 민감합니다. 서클은 오랫동안 규제 당국과 협력해왔고 투명한 보고를 통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갑자기 등장해도 이런 신뢰를 단기간에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미 수많은 거래소, 지갑, 기업들이 USDC를 사용합니다. 마치 초창기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이 먼저 사용자를 모으자 다른 SNS가 따라잡기 어려웠던 것처럼 서클도 이미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셋째는 파트너십입니다. 서클은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바로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서클은 규제, 신뢰, 네트워크 효과, 파트너십이라는 벽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클이 단순히 코인 회사가 아니라 미래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서클이 집중하는 가장 큰 투자 분야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입니다. 서클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활용한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를 확대하려 하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듯이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USDC 결제가 자연스러워지는 세상을 꿈꾸는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 주목할 분야는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라는 것입니다. 디파이는 은행 없이도 블록체인상에서 예금, 대출, 투자 같은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서클은 USDC를 통해 디파이 생태계의 기반 화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시장과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은 국가와의 협력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클은 이런 프로젝트와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각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추진한다면 서클의 기술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클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USDC의 사용 확대입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핀테크 서비스에서 주로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기업과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업이 USDC 결제를 도입한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둘째는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서클이 그 규제 틀 안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라는 위치를 굳히면 대형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서클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입니다. 비자, 마스터카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의 핀테크 기업과 손을 잡는다면 USDC는 사실상 글로벌 통화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서클에도 분명 약점과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강하게 제한한다면 서클의 성장 속도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 서클은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장 경쟁입니다. 테더, 페이팔, 심지어 JP모건 같은 은행들까지 디지털 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서클이 차별화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셋째, 기술 발전 속도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결제 수단이 나타난다면 서클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고 저렴한 블록체인이 등장할 때 USDC의 사용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경제 환경입니다. 서클의 큰 수익원은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수익이 줄어들고 서클의 수익 구조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클은 현재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 테더 같은 경쟁사에게 뒤처져 있지만 투명성, 규제 친화성, 파트너십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규제가 명확해지고 대기업들이 USDC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 서클은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규제가 불리하게 흘러가거나 경쟁이 심해진다면 성장세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클은 큰 기회와 큰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클 인터넷 그룹 CRCL에 대해 깊게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이 기업이 기회가 될지 위협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돈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서클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흥미로운 다음 기업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